이번 주를 보내면서 주식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엇갈렸죠. 자, 화요일과 수요일에 급락장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말부터 시작된 급락장,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온 반등장, 그 흐름을 보면서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좀 불편한 생각이 하나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의 실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좀 이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좀 뭔가 불편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인정하긴 싫었던 부분입니다만, 동학개미 운동 속에 작년부터 달라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이전 과거 선배 개미 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번 하락장을 보면서 과거 개인 투자자와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자, 아마 조만간에 개인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러한 볼멘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께 좀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토크 구독, 좋아요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일단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확실히 과거 선배 개인 투자자하고는 틀립니다. 여러 가지 투자 지식 측면에서 봐도 확실히 몇 단계 레벨업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경험을 쌓더라도 레벨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게 확실히 틀립니다. 작년에 우연히 제 증권사에 계신 지인분 중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신 분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그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표님, 개인 투자자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솔직히 그때 당시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는 다릅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 동학개미 분들을 변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한계를 이번 급락장, 9월 이후 진행된 급락장에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보여주고 말았고요. 그 모습은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좀 남습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하고 비슷한 부분은 무엇이냐, 너무 급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정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빨리 돈 벌어서 내가 파이어 해야 된다. 재무적 독립, 그리고 조기 은퇴 난 빨리 해야 된다. 혹은 집값이 이렇게 뛰어서 나 빨리 부자 돼야 된다. 혹은 엄청 좋은 차 사야 된다.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과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과거에도 다 그랬어요. 제가 초창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던 2000년 초반에도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했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급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신용융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레버리지 자금들의 자금들이 증시 하락 속에서 반대매매 나오고 이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증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9월부터 이야기 드렸고, 요즘 들어서는
뭐 우연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에 피력했던 그러한 의견들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죠. 급기야 최근에 증시 하락 속에 반대 매매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거나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통계적으로 그 수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8년부터 해서 9월까지 월간 단위로 해서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요. 이 도표가 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9월 달에 1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 매매 비중이요. 이건 이제 신용융자 반대 매매 아니고 미수금. 이제 미수거래 형태로 해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매매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수준이 왜 문제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폭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높은 수준이 지금의 반대 매매 수준입니다. 미수금에서 저 정도 비율이 나왔다 한다면 신용융자에서도 뭐 저 정도로 높은 수치는 아니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율의 반대 매매가 발생했을 것이고, 신용융자는 모든 B2의 추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개된 데이터잖아요. 주식 관련 담보대출, 스탁론 또는 카드빚, 마이너스 통장 등등 이렇게 땡겨와서 비투하고 있는 자금들, 그러한 자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 9월 이후 하락장에서 반대매매 내지는 피동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개인 투자자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2020년 동학개미 분들이 투자 지식 많고 뭐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면요, 그 많은 지식들은 그냥 허울 좋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렇게 반강제적으로 떠났다? 그러면 주식시장 다시 못 들어옵니다. 왜? 투자금을 치명적으로 손실을 입고 떠났기 때문에 집에서 그 엄청난 압박 상당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투자 성과로 결국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장에서 너무 급한 마음에 앞서서 앞 페이지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나 과거 선배 개인이나 똑같은 점이 보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너무 급해.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그 급한 마음에 빚을 여기저기서 땡겨와서 투자를 했다 보니 이번에 뭐 증시가 대폭락한 것도 아니고 뭐 주가 지수가 20% 빠진 중급 하락장이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큰 말은 못하고 계실 거예요.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부터 진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끝까지 꼭 경청해 주세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12월 결산법인 작년 기준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주들의 보유 종목 수별 비중을 연 단위로 해서 쭉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 세 종목 가시면 거의 그냥 한 종목 몰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투자자의 비율이 61.4%예요. 자, 비록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이 25%로 2020년에 크게 분산 투자한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도 10명 중에 6명은 이 정도면 몰빵
투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몰빵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만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있죠. 뭐 증권사 HTS나 여러 가지 증권 앱에서 그냥 세 종목만 띄워놓으면 되니까 그것만 하루 종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 극소수의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0명 중 6명.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극소수의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 비해서 비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두 종목 내지 세 종목, 실질적으로 한 종목에 한 80% 담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는 10%씩 이렇게 담은 분들도 많잖아요. 자, 한 종목에 거의 올인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가 저 종목을 더 사고 싶어. 증권사 HTS에서 간단하게 뭐 신용융자나 또는 뭐 스탁론이나 등등등 이러한 거 간단하게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바로 대출이 돼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불과 몇 분도 안 걸리죠. 뭐 빠르면은 몇 초 안에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비투로 또 이 투자 금액을 증액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종목만 더 하루 종일 보게 되죠. 심지어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은 장 띄워가지고 그런 또 앱이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증권사 기능, 뭐 예를 들어서 S전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부장님 지나가면 싹 이제 다른 걸로 덮어버리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 그 주가 급등락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주가가 급등하면 급등한 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심리 상태는 투자자를 쫓기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특히 비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비투 규모가 커질수록 만기 리스크가 다가오게 되죠. 투자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내가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쫓기는 심리,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내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보게 되는 그 쫓기는 심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떤 심리적 상태가 발생하느냐? 아드레날린이 몸에서 분비되면서 막 심장이 뛰고 흥분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했는데 내가 왜 비투를 요거밖에 안 했을까 하면서 더 과감해지고 더 큰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과감한 비투를 하게 되죠. 결국 주가가 상승할 때는 불타기식의 고가 매도,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는 공포감에 빠지면서 저가 매도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뭐 동시효과에서 하한가로 투매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고가 매수, 저가 매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 주식 투자에서 저거 용어가 불편한 용어입니다.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될 그러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중 투자한 경우에는 결국 비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결국 극단적인 매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과거 선배 개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분산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크게 늘었죠. 뭐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분산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쫓기는 투자가 아니고 조금 여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집중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종목,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1000개 종목에 나눠서 투자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 투자자가 내가 신용융자를 써서 더 과감하게 하고 싶어 한다면 종목 하나하나마다 담보 설정하느라고 버튼 누르다가 이거 끝나요. 그러면 아예 귀찮아하면서 비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다양한 주식들의 시세를 보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한 투자자에 비해서 심리적인 동요가 별로 없어요. 극단적으로 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뭐 상승하나 보네. 뭐 돈 더 끌어올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집중 투자한 투자자에 비해서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즉 현실에서는 분산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집중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흥분하면서 더 많은 돈을 끌어와서 더 불타기를 하고 싶어지지만 오히려 분산 투자자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를 보게 되면요.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빼놓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보게 되면 집중 투자를 한 분들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야 이거 인생을 걸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이제 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면 야 이거 저러다가 뭐 한번 좀 일부는 좀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조금 챙겨놔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다 팔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확보합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이번 9월 말 10월 이번 주처럼 증시가 갑자기 하락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일정 부분 안전자산을 떼어놨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분산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 이걸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한 자산 배분 전략까지 적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버려진 흑진주들을 그야말로 가을날 산에 밤 떨어진 거 줍듯이 줍줍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매매는 저가에 사고 buy low and 고가에 파는 sell high.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블래쉬를 현실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밟아가게 되면요. 이러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빚을 이용해서 쫓기듯이 투자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할 땐 좋지만 꺾여서 이번에 뭐 주가지수 10% 수준의 하락장만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된 아니면은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미루어 계산을 짐작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요. 일단 무조건 분산 투자하세요. 한 종목에서 3종목 정도 투자해야 된다. 투자의 대가 아무 것이도 10개 미만의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그분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투자의 대가? 거의 회사를 그냥 아예 인수를 하거나, 워렌 버핏처럼. 아니면은 회사의 CEO를 본인이 바꿔버린다든가. 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하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면 비투의 가능성을 줄이고 비투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쫓기는 투자가 아닌 마음 편한 투자. 쫓기는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잡아먹히게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에. 여러분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제가 아는 증권사에 있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지인분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시장에서 생존하시고 성공 투자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긴 연휴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3일간의 토, 일, 월 연휴 보내시고 그 사이에 한번 마음 생각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